덴뿌라 먹었습니다. 오징어? 덴뿌라요. 아, 네. 오징어 튀김. 네. 덴뿌라는 알죠? 처음 들어요, 덴뿌라. 세대 차이 나요.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못 들은 덴뿌라. 요즘 애들은 또 오뎅도 별로 안 좋아하네. 다 그쵸. 어묵이라고. 어묵이라고.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막, 안녕하세요. 네. 누가 녹화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저 다운로드 받게 좀 도와주세요. 고 원장님이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8시 넘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만성 폐질환이에요. 폐질환. 네.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신 경험이 있나요? 일단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없으세요? 진폐증. 저쪽에 태백 계신 분이셔서 진폐증 때문에 이제 계속 지금도 검진받고 진료하시는 분을 주위에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항상 그렇게 한 번씩 오시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안부 여쭙고 뭐 이런 형태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저는 뭐 폐 쪽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병원에 이제 오래 입원해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폐 쪽으로 폐렴이 와서 대부분 돌아가시니까 그 부분에 관한 거는 많이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뭐 폐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는 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장인어른이 이번에 지금 폐암 진단을 받고 어머. 이제 저거 하고 있어요. 펫시티하고 검사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근데 공 원장님 무슨 결과가 나왔다고요? 장인어른이? 폐암이라고 하셨잖아요. 폐암. 폐암. 그래서 그게 이제 딴 데로 전이가 있는지도 보기도 하고 해서 하려고 이제 펫시티하고 이런 거 이제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젊었을 때는 담배를 태우셨는데 뭐 연세 드셔갖고는 안 태우셨는데 일단은 그러네요. 저는 저희 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버지가 아주 젊은 날에 결핵을 앓으셨어요. 폐결핵. 폐결핵.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그때 제가 병원을 다녔었는데 가슴이 답답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빠 거기는 폐와 심장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검사를 받자 이랬더니 안 가시겠대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본인은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셨어요. 그러면서 폐암이라는 진단이 나올 것 같아. 난 무서워 이러면서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강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막 의견을 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 아빠한테 강요하거나 이런 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 아빠가 불편하다는 거를. 잊고 한 7개월이 지났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가슴에 통증이 온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시겠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저는 그때 살았는데 인천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어요. 신촌 세브란스랑 같은 재단인데 인천 세브란스는 다 잘 모르셔요. 인천에 사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폐업이라고 그러나요?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계속 적자로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랑 인천 세브란스 병원을 갔었어요. 갔는데 폐결핵이라고 진단이 나왔고 이미 3분의 2가 폐가 망가졌대요. 폐결핵이 너무나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약을 드셔도 3분의 2의 폐는 죽은 폐라고 표현을 하시고, 지금 약을 먹는 거는 3분의 1의 폐를, 건강한 폐를 더 이상 감염시키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드시는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는 항생제도 놔드리고, 주사도 맞고, 약도 한 1년 이상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빠가 일주일 동안 금연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약을 먹으니까 증상이 좀 완화되니까 어머, 다시 흡연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죽기 전까지, 죽는 전날까지 흡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조금 많이 미웠죠. 왜냐하면 아빠는 이제는 다른 거에서는 되게 모든 거를 잘 하시는 분인데, 자기 건강과 관련된 의지, 이런 거에는 되게 약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담배를 못 끊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그래도 약을 드실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계속 이제는 결핵은 치료가 됐어요. 근데 3분의 1의 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호흡하거나 이런 게 건강인들과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제 호흡이 딸린다라고 그럴까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에는 뭐 100m를 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m 걷고, 그 다음에 30m 걷고, 점점 이렇게 걸음의 그 수가 이제 숨이 차고 힘들어서 못 걸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는 동생이 3층에서, 무슨 호텔 3층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아빠가 3층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결혼식에. 근데 아빠가 온몸에 땀이 나고 숨을 헐떡거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담배를 아직까지도 피고 저렇게 건강 관리를 안 해서 서서히 악화가 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점점 호흡이 딸리니까 나중에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하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또 그때 요양보호사가 왔는데, 요양보호사가 누워있는 아빠를 면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요양보호사 강의를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 분은 잘하시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빠를 가능한 한 움직이게 하셨어야 돼요. 화장실도 가게 하셨어야 되고, 가서 직접 본인이 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점점 아빠가 모든 걸 안 하겠다 하니까 그냥 거의 3년을 침상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동변기만 쓰셨던 것 같아. 바로 침대 옆에 이동변기가 있었어요. 기저귀는 안 차시고 이동변기. 근데 이제 누워서 잘 때 보면요, 아빠가 이렇게 항상 침상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다리가 굳었더라고요. 그래서 눕는데도 다리가 이렇게 쫙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악화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아빠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했을까? 조금이라도 걸어야 되고,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했어야 되고 이랬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아빠를 보면서, 그리고 아빠는 이제는 살아있을 때 항상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빠가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저희 아빠는 퇴근을 하고 오시면요, 그때 다시 양복을 쫙 빼입으셔요. 양복을 쫙 입으시고 봉사활동, 라이온스 클럽 이런 어떤 사회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많이 싫어하셨죠. 왜? 그 활동을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봉사하는 데도 가서 이제 돈도 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빠는 그렇게 사회 활동을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
근데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침상에서만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그 3년이란 시간들이 불행하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그 3년이란 시간은 젊은 날에 아빠가 너무나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3년 동안 그 가족들의 우리가 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가끔 이제 외식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3년 동안은 거의 외식을 안 했죠. 그냥 아빠 옆에 침상 옆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3년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폐질환도 조금은 건강 관리를 하면 좀 그러니까 아주 건강해지진 않지만 뭐든지 우리가 그 건강 관리를 함으로써 좀 더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더 빨리 이렇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은서님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오늘은 만성 폐질환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만성 폐질환 하면 뭐 폐기종, 기관지 천식, 또 기관지염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어떤 호흡기 질환이 있던 분 사례가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가 네, 네, 이제 하여튼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네. 집안에 저도 이제 폐결에 걸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신체 검사 받잖아요. 그렇죠.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이제 폐결핵이라는 걸 판정을 받아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파스 그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 형이 이제 그 파스를 이제 파스라고 그러죠. 파스. 폐결핵 양이 전통적으로 파스라는 약이 있었어요. 이만큼 먹는다고. 네, 그게 이제 폐결핵 환자들이 먹는 일반적인 그 약인데 그거를 먹고서는 다시 1년 만에 다시 군대를 가겠다고 또 재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폐결핵이 나온 거예요. 치료가 네, 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군대를 안 갔죠. 군대를 안 가고 그게 이제 20대 초반에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그 형은 담배를 피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 20대 초반에 군대 입영을 2번 신체 검사를 하고 떨어지고 그 파스를 그냥 뭐 약이 엄청 많거든요. 그 양이. 그거를 2년 동안 먹고 뭐 좋다는 약도 이렇게 해 먹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군대는 이제 안 가고 건강은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70 중반이죠. 뭐 산에 다니시고 아주 뭐 건강하게 절제된 삶을 산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이제 경우에 집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은 이제 46년생이니까 이제 뭐 8순이 다 되오죠. 근데 회사 다닐 때도 뭐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피시고 워낙 건강하신 분이에요. 건강 체질인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 한 그 후배들을 만났는데 너희들은 이제 못 볼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2번 고비를 느끼셨어요. 코로나 때 예를 들어서 2021년 연초, 2022년 연초에 2번 그 아주 그냥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표현으로는 운 좋아서 또 살았다 이런 식인데 그걸 2번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결국은 담배하고 이제 술 이런 거에 영향에다가 그렇다고 뭐 건강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은 아닌데 지금도 이제 보면은 뭐 일산호수를 같이 돈다 그러면은 그 손으로 휴대용 이렇게 흡입기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호흡이 좀 불편하고 하시니까 그걸 들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가래가 이제 양은 뭐 줄었다 그러시는데 가래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조심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약 드시고 이제 뭐
병원을 다니시고 그러시고 있죠. 근데 그런 두 번의 고비를 느끼면서 뭐 삶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의욕이 많이 꺾이신 부분도 있을 거고, 체중도 많이 줄고,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 뭐 의지가 있고 이제 움직이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빨리 나빠지는 거를 막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게 완쾌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선배님이 뭐 잘 이제 형수님하고 이제 잘 관리를 또 해 나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경우가 한 분 계시고,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은 코로나 때 감기 기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병원에 아주 가볍게 입원을 한 거예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아닌가 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감기 증상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3월 말에 입원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폐섬유종이라는 게 폐결핵 쪽인가요? 폐섬유종? 폐섬유종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거예요. 예. 네? 다른 거예요. 다른 건가요? 예. 폐섬유종하고 폐결핵은 틀리다고 봐야 되나? 근데 예. 이분은 폐결핵은 결핵균 때문에 생기는 거고, 폐섬유종 섬유종 좀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폐섬유 확정을 받아서 3월 말에 감기로 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뭐 나올 줄 알았는데 딱 2달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5월 말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그 형수 되시는 분은 진짜 뭐 당황스러운 거죠. 아주 급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코로나 때 봤었고요.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강릉 친구인데 폐암. 이 친구는 담배를 엄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초예요, 골초.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폐암 말기에 하여튼 또 뭐 이혼도 하고 혼자 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그거를 글쎄 극복을 하려고 본인은 노력했겠지만은 그 고비를 못 넘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죠? 성당에서 운영하는 갈보리 의원인가? 강릉에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들 호스피스 병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말기암 판정을 받은 이제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받아서 이제 편안하게 운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인데 말기암 전용 의원이에요. 갈보리 캐톨릭 쪽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를 면회를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강릉에 이제 현대병원에 이제 외진을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었다고. 근데 이 친구가 글쎄 저도 그런 상황이면 과연 나도 저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면회 가서 이렇게 병동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휴게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이 폐암 말기 환자인데 이제 날짜도 이제 다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또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 담배 이제 안 피우면 안 되냐? 뭐 하여튼 친구니까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여튼 성격이 좀 그래요. 낙천적인 성격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아까 우리 최미정 선생님 아버님의 경우 만약에 아버님도 글쎄요. 과연 그때 심리 상태가 이게 포기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포기 단계. 그래서 나 빨리 다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기 있으신 분들 보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친다.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절대 못하죠. 워낙 완고하시고 자존심에 강하시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는 또 침상에 누워 계시고 그 심정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딸이나 가족이나 뭐
저 부인이나 뭐 안타깝지만은 본인의 심정은 또 그 다른 감정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고 그런 계기라든지 그런 시기가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순간이 아니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대부분 뭐 우리 저 선배나 아버님 세대들 보면은 병을 숨기잖아요. 이게 병원에 가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병원 가면 돈 들어가지 가족들한테 민폐 끼치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참다가 그냥 조용히 가겠다 이런 거예요. 저도 아버님 그 생각이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말기암, 폐암 이 친구는 결국은 그때 한 달, 두 달 그런 다음에 이제 갔죠. 그러니까 거긴 뭐 부인도 암으로 죽었지. 그 상황에서 이혼했지. 그다음에 이 남편 친구도 이제 사망했죠. 그러니까 아버님만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먼저 다 보내고 그다음에 아버님은 90이 넘으신 아버님은 맨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런 것 하여튼 폐결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 최근에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분, 이미 또 세상을 떠나신 분 이런 분들이 주위에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배는 뭐 많이 피진 않았어요. 저 군대 가서도 안 폈고 한 1년 6개월 폈나. 그리고서 담배는 뭐 이제 끊었다기보다는 이게 습관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움 없이 그냥 그 담배는 끊었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뭐 담배하고 이제 공기나 이런 거 굉장히 영향이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폐 질환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사례가 그렇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좋은 사례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강영미 선생님 뭐 사례 있을까요? 저희 가족 중에는 없고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 네. 이제 제가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는데 같이 이제 목자님 중에 그분이 지금이 한 50 정도 됐으니까 2년 전에 그분의 이제 부군 되시는 분도 이제 목자님이셨는데 그분이 한 15년 정도 이 폐섬유증을 앓으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뵀었을 때는 이제 너무나 이제 두 분 다 젊으셨고 아이들도 어리고 그랬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질환을 진단받고 이제 서서히 정말 계속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딱딱하게 완전히 굳어지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계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이제 감사도 받고 직원들 간에 뭐 이렇게 어려움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 부도가 날 그런 상황도 겪고 그런데 이제 가장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CEO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병의 질환까지도 안고 계시니까 굉장히 이제 힘드셨죠. 그리고 굉장히 좀 엘리트시고 이제 그 집도 굉장히 부유하고 젊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그 병을 계속 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와 가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인내함을 보이시면서 그 회사를 이렇게 중간에는 뭐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뭐 지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걸 다 챙겨서 지금 돈 있을 때 외국으로 가자 막 이런 세상적인 어떤 조언들을 되게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냥 있는 그것을 최대한 지키고 지불할 것도 지키고 규모도 줄이고 하면서 정말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시고 이제 가정도 더 돈독해지고 자녀들과도 이게 믿음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병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그냥 이렇게 순종하시면서 그러셨는데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는 이제 병원에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굉장히 온유하셨던 것 같아요.
공유하시고, 그리고 그 이제 회사에 이제 아들이 그 회사를 이제 물려받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제 수업도 경영 수업도 다 마치고 이제 아내에게도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딱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이제 그 집에 댁에서 첫날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나 이제 많은 이제 공동체 이제 식구들이 그 과정을 이 병을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부터 이렇게 그리고 인생에서 부도 뭐 위기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셨던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고 그 중간에 이 폐섬유화증은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진 않지만 이렇게 외부의 환경에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고 위기를 여러 번 만나고 이러니까 중간에도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 때 그때도 다 같이 또 중보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례식 때에서는 이제 그분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장 인도를 빼먹으신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다 같이 이렇게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세상에 욕심도 많고 성공도 하고 회사도 경영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이랬지만 지금 이 병을 안고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가장 지금 제일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 20대인데 다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 가정이 그냥 정말 이렇게 온전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목자님이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이제 너무 젊어서 그리고 그분이 너무 이렇게 성품이 좋으시고 이렇게 너무 좋은 남자이자 좋은 애들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보여준 이렇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그런 이제 더 같이 살고 싶은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폐섬유증이 어떤 증상들을 막 이렇게 보이는지 이제 좀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박은서 선생님도 뭐 폐질환과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제 주위에는 폐가 나서 제가 못 봤어요. 못 겪어보고. 네. 그래서 없어요. 없는 게 좋죠, 뭐. 네. 어떻게 유 대표님은요? 없어요? 전 전에 한참 이야기 다 해가지고 그래서 안 시킨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죠? 네? 오늘 올려주신 거 보니까 딴 건 있는데 이제 없길래 저 해당 사항 부분은 없길래 그래서 아까는 이야기를 안 했던 거고. 네. 저는 강영민님 가족이 아니어갖고 폐가 건강이 안 좋은데 주변에 사례가 없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 기침 소리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희 남편과 한 몸, 한 영혼이라 생각합니다. 아유, 살고는 싶어가지고. 아유, 생존 본능이 투철하죠. 아까 이야기하신 거, 장 소장님 이야기하신 파스 그거는 2차 결핵약이에요. 그래서, 1차 결핵약이 안 들을 때, 내성이 생기거나, 특별한 상황에 놓였을 때 쓰는 약제가 그 파스예요. 그러니까 파스 쓰신 분은 일반 폐결핵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환자가. 그리고 1차 보통, 그래서 한번 사전에 딴 치료를 하셨을 수 있고, 보통 아까 1년을 넘기셨다 그러는데, 보통 우리 일반 1차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 하면은 끝나거든요. 원래는 1차로. 근데 저도 조금 잘못되었고 한번 연장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긴 했고, 그때가 시기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 그 다음에 고3, 요때 이제 해가지고, 저는 진행이 좀 되고, 그러다가 진행됐다가,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체중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46kg, 47kg, 군에 갈 때가
그때가 47, 48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15비 성남 비행장 거기 이제 방위로 간 거거든요. 근데 요즘 현역하고 길이가 똑같대요. 1년 반 차이 오래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그때 이제 폐섬유종이 일부 나타났어요. 폐섬유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면역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질성으로 해갖고 나타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폐결핵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상 입은 자리가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제 경우는 이제 폐결핵 때문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결핵으로 인한 부분은 약을 이제 치료를 끝나고 약 치료 끝나고 이제 폐결핵이 이제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섬유화가 보통은 더 진행이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면역 체계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간질성 그 폐섬유종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진도가 꾸준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료도 이제 그런 쪽들을 그 특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해갖고 가게 되면 그러면 진짜 좀 딱히 이렇게 뭐 획기적인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폐라는 것 자체가 섬유화가 진행이 된 자리가 복구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흉터예요. 흉터, 폐섬유종이라는 게. 근데 이 흉이 자꾸 늘어나는 게 계속 이게 이제 늘어나고 전체가 다 섬유처럼 변하는 거, 실질 조직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폐섬유종이고 이제 결핵 쪽은 하다가 딱 멈추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폐가 원래 몇 조각인지는 아시죠? 폐가 오른쪽은 3조각이고 왼쪽은 2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상중하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2개만 있어요. 원래 상하로 나뉘고 중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사이들에도 물이 차가지고 각 옆 사이 부분에 원래 하부 부분에 물이 차는 게 그런 이제 저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늑막이 요 이제 그 바깥쪽이라든가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안 차고 요 사이 옆 사이 부분에 들어가는데 늑막 그러면은 다들 이 습성을 보통 생각을 해서 물 찼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건조한 상태에서 돼 있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같은 늑막염도 이제 저는 그게 양쪽에 병이 되다가 습성은 그거는 빨리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성으로 해가지고 그거 남아있던 거 그거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가 결혼할 때쯤 해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늘은 게 56kg 예, 그런 정도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일하고 먹고 막 그러다 나중에는 체중이 딱 2배가 되더라고요. 예, 96kg, 97kg 막 이랬었으니까 예, 그래서 아플 때만 지나가면 예, 체중은 복구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랄까 그 결핵 쪽은 그거는 나중에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나오기는 계속 나와요. 그 섬유화된 부분이 무조건 찍히니까 예,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다 알아보더라고요. 예, 멈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알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거는 좀 알러지성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재채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잘 안 멈춰요. 근데 카운트가 딱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갖고 계속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딱 하면 요새는 뭐 4번일 때가 있고 5번일 때 있고 딱 그러면 딱 멈춰요. 신기하게. 그랬다가 또 다시 하면 또 5번. 이런 식으로. 저도 왜 이렇게 카운트가 딱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 시골 가가지고 식구들 다 모이는 데서 재채기를 딱 하는데 제가 딱 그땐 저는 카운트 안 했었거든요. 근데 딱 하니까 막내 동생이 한 번 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번이 딱 더 나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형 나도 그래. 그러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유전성이든 뭐 아니면 약간 이런 부분이 같이 있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있는 거는 있었던 거는 그렇게 2가지. 아까 폐섬유화는 약간 경험을 한 거고 그쪽 병은 아니고 그리고 폐결핵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까 같은 그런 증상으로 조금 고생하고 그래서 영민님한테도 가끔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나는 폐 때문에 고생하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번인가 2번인가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안 좋아지면 마지막에 제일 쉽게 타격받는 데가 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랑 이제 왼쪽은 그 아팠던 거는 심장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왼쪽은 비교적 그 결핵일 때는 깨끗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아팠던 거는 오른쪽인데 좀 심하게 아팠었고 예, 이상입니다. 아유, 좋은 폐 구조까지도 설명해 주셨네. 그러니까 아니 폐가 저 두 조각 세 조각이라고 하는 건 또 글쎄 들어본 적이 왜 이렇게 아, 제가 오늘, 세 조각 오늘 자료회가 네. 그런 네? 부분이 그 병 위주로만 돼 있어가지고 오늘 네네.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저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예,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조금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쪽 한 개 이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늑막염 설명해 주실 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음. 어떻게 공연장님 뭐 떠오르는 또 사례 있나요? 네. 요즘 폐도 이제 상당히 표적 치료해서 많이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못 드린 케이스 중에 우리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팀에 회장님, 사모님이 4기로 해가지고 작년에 3개월밖에 그간 못 사신다고 그랬는데 서울대병원에서 그 표적 치료를 하시면서 1년 넘게 이렇게 사셨거든요. 사시고 근데 지금은 또 조금 안 좋아지셨다고 오늘 결과 보러 가신다 그랬는데 어떤지는 보면 알겠지만요. 일단은 암은 안 걸려야 되기는 하는데 요즘은 좋은 치료 방법도 나오기는 하고 또 암 같은 경우에 초기에 잘 발견하면 또 그런 어떤 치료들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우 호흡이 힘드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다 지장이 있어요. 천식이 있거나 폐 쪽이 안 좋으면 우리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마취라든지 여러 가지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또 할 때는 또 호흡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호흡하는 걸 가지고 오게 하고 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제일 편할 때를 잘 체크해가지고 해드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모든 게 다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호흡, 폐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차피 가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했으면 참 좋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만성 폐질환을 우리가 그 원인이 많이 나온 게 뭐였죠? 우리가 원인으로 많이 나온 게 담배. 그렇죠. 흡연, 미세 그렇죠. 미세먼지 그런 것도 요즘 이제는 황사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 미세. 그 미세먼지 또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 자동차가 많이 없을 때는 그런 어떤 뭐죠? 배기가스,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이 덜할 텐데 지금은 또 그런 것도 원인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리하시는 분한테도 안 좋다라고 그래요. 호흡기가. 기름, 연기. 아니 저기 그 유해 가스가 나오나요? 그 프로판 가스에서? 그 연기 발생하면 그게 안 좋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음식할 요즘은 또 이렇게 뭐 전기로 많이 바꾸잖아요. 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저기 원인들을 일단은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기관지 천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세요. 손 드셨어요. 설명 다 하시고 질문해도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설명할 거 없어요. 이제 건강검진들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위라든지 뭐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 폐가 이렇게 좀 과거에 질환이 있고 이러면 계속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 그러면 어떤 검사? 기본적으로 하는 국가 건강검진만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별도의 뭐 CT, MRI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폐 권한 검사는 엑스레이밖에 안 찍잖아요. 그렇죠? 기본 검사는 엑스레이인데
글쎄요. 엑스레이로는 아주 세밀하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PET-CT 뭐 이런 거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폐에서 중요한 게 뭐 기관지라든가 세기관지 그리고 뭐죠? 페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엑스레이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PET 정도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우리가 종합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합검진. 그렇죠? 근데 모든 거를 종합검진으로 받으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취약한 부분, 내가 과거에는 뭐 B형 간염이었는데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럴 때는 이제는 뭐 간 초음파를 좀 추가한다든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취약 부분을 조금 정밀 검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모든 종합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번에 그냥 저는 이제는 종합 검진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이제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했는데 너무나 그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조영제까지도 제가 맞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싫더라고요. 거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조금씩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지만 그거를 치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경과 관찰하자 뭐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 거였는데 괜히 종합검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뭐가 조금씩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만 하자 나중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이제는 글쎄요 돈이 많다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가성비라든가 생각할 게 없죠. 돈이 많다면 그냥 한번 해보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는 금전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100%. 그러다 보니까 꼭 써야 되는데 쓰고 또 아낄 때는 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건강에 취약한 부분은 정밀 검사를 받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위 내시경을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다들 불편하시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권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비용을 아껴서 복부 초음파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의사 선생님 말대로 제가 그냥 수면 내시경으로 안 하고 그냥 했죠. 위 내시경 검사를.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은 불편했지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근데 그날 초음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초음파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했죠. 보통 한 10만 원은 받잖아요. 수면 내시경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사실 수면 내시경 하면 아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잠시 죽어 있다 살아나는 느낌. 그러는데 이제는 그냥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또 설명도 해주시고, 이제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주제는요. 주제는 이렇게 이 선생님이 이제 임의로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 과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건강교실을 시작했을 때는요, 마무리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그 다음 시간에 하기도 했고요. 또 한동안은 또 말씀이 없으셔서 책을 가지고, 건강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방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우연치 않게 만성질환협회라는 데를 제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게 돼서
그 이제 만성 질환에 이제는 그 협회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질환들이. 그래서 저도 류마티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만성 질환 중에 항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성 질환이 다 끝나면 이제 또 다른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몇 개가 지금 더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또 우리가 그걸로 바꿀 수도 있죠. 네,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막 건강 관리라는 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또 이렇게 건강할 때는 이제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이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을 위한 뭐 이렇게 소소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먹거리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정신건강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들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로 좀 이렇게 삶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면 되게 네.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글쎄 이제 건강 관리 하면은 이제 매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식사도 이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 시간이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수면 시간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수면 시간도 이제 일정하게 뭐 7, 8시간을 자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뭐 개인적인 차가 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가 규칙적으로 수면이라든가 식사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식사 같은 경우도 과식했다 이러면 또 안 좋은 상황으로 제가 좀 빠지거든요. 또 어제 잠을 못 잤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 건강이라는 게 저는 유지하는 게 대단한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에 대한 불건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무절제한 생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는 서서히 불건강한 쪽으로 건강이 기울어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잖아요. 저는 약을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약을 거의 안 지어 먹었거든요. 뭐 진통제라든가 뭐 근이완제라든가 그날 이렇게 좀 필요하신 거 이제 약물 처방을 하시려다가 제가 이제 약을 안 먹는 걸 아시니까 그냥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약을 또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약을. 네. 그래서 약 같은 경우도 또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을 쇼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주치의가 있어서 이 환자에게 들어가는 약이 어떤 약인지 다 알지만 우리가 뭐 당뇨면 내과 가서 해야 되고 뭐 팔이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야 되고 이렇게 진료과마다 약을 처방받기 때문에 약에 대한 것들을 그 환자가 의사한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약 처방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다음 시간에는 일반적인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로 해요. 네. 마무리 저는 바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이라 분위기 파악 못해서 들은 질문일 수 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 한 1분씩만 하고 오늘 이렇게 끝낼게요. 네. 네. 공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전 저희 그 화요일이 참 좋아요. 아침에는 구강 건강, 그리고 저녁 시간 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건강 교실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뭔 복인가 싶어요. 예, 사실 뭐 일반 경우에 이런 식의 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 매번 배우는 것도 있고 새로 이렇게 저기 되는 것도 있고 제일 좋은 게 항상 관심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미 선생님. 네,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요즘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 네. 하여튼 뭐, 전 지난달에 보니까 33만 보 걸었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그 출근하니까 그렇게 걷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한 5천 보 못 걷는데, 지난달에 하여튼 33만 보, 한 200km를 걸었어요. 200km. 그러니까 하여튼 걷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걸으면 폐도 좋아지는데, 난 뭐 폐가 2피스, 3피스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은서 선생님. 네, 저는 걷는 걸 너무 싫어해서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저는 웃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래는 4월 4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도 그렇게 해서 4월 11일 날 아침 8시부터 10분 아니면 15분만 지금 저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만성 폐질환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잠깐 얘기하면 이게 전 세계 10초에 1명꼴로 사망하는 질환이래요. 폐암보다도 많다고 그래요. 폐암보다도 많고. 예.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는 4위래요. 사망 원인이 4위. 이 폐질환이.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금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 또 이제는 일반적인 건강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디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기침하고 뭐 객담 나오고 뭐 이러면은 이거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원인을 꼭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것도 무시 못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연은 다 하시니까 그쵸? 예. 두 번째는 이제는 다른 거 일반적인 건강 관리 하시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십시오. 네.